이 라는 건 그야말로 증상을 가려주는 겁니다. 내가 연골이 아파? 주사를 맞아서 이 통증을 잠깐 가려주는 거예요. 잠깐 가려서 오늘 안 아프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를 더 키우는 거죠. 안녕하세요. 가자연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준입니다. 이번에는 무릎 주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관절염, 오래 써서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나머지 3분의 1은 무릎을 삐끗하고 부딪히고 다쳐서 오시는 게 3분의 1, 그 나머지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무릎 환자분들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인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정도신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에 따라서 어디를 어떻게 다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할 텐데, 아무래도 우리가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받게 되시는 약 중에 대부분은 소염제죠. 소염제라는 게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목적을 하는 건데, 약만 갖고 해결되시는 분들은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약 가지고 해결 안 된다고 그러면 바로 수술할 거냐? 그게 아니니까 약과 수술 사이에 있는, 그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주사제제를 가장 많이 쓰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약이라는 건 몸에 들어가서 과연 몸에 다 퍼져서 여기까지 가는 양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주사나 이런 걸 해주게 되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결과도 더 좋으니까, 그래서 주사제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무릎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무릎에 여기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뭔가, 이 허연 게 제일 많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다 연골입니다. 얼음장 두 개를 맞춰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마찰력이 거의 없잖아요. 얼음 두 개를 문질러 댔을 때 마찰력이 생기는 것보다 이 연골 두 개를 문질렀을 때 생기는 마찰력이 더 작다고 그래요. 그만큼이나 이 마찰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 무릎을 딛고 잘 쓸 수가 있는데, 그 마찰이 없이 잘 생기던 녀석이 뭔가 흠집이 난다거나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생기면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사나 약을 가장 많이 쓰는 경우들이 연골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연골이 아무래도 재생력이나 이런 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연골을 한번 손상이 생기면 저절로 재생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 그 다음엔 이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더 안 나빠지게 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치료 방법들이 지금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나이, 43세 남자에 이렇다고 하면 대개는 보면 무릎 전방부에 연골 손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퇴행성이 아니라 외상성 연골 손상인 경우들이 제일 많아서, 저런 경우라고 하면 무릎 앞쪽 연골 손상 범위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범위가 크지 않으면 연골 주사나 PRP 주사나 이런 걸 해볼 것 같고요. 만약에 연골 손상 범위가 넓다라고 하면 그건 막 약간 내시경이나 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나이면 아마는 관절염 1기나 2기 정도로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 단계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붓는 게 하루 종일 부어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쓰시고 나면 저녁에 부었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가라앉으시고, 병원에 찾아오실 때는 되게 열에 아픈 가라앉아서 오십니다. 저런 분들한테 가장 어울리는 게 가장 처음에는 연골 주사 같은 걸로 해서 일단은 심하지 않은 연골 손상 범위를 좀 낮춰주는, 붓기를 가라앉혀주는 그런 치료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수술이나 어떤 시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우리가 자다 깬다는 통증이면 이거는 누구나 되기도 그렇지만 굉장히 큰 통증이거든요. 이게 그냥 일상생활 할 때 조금씩 아픈 거랑 자다 깨는 건 사실은 휴식을 취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때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연골 손상 범위가 꽤 큰 겁니다. 저런 분들은 대개는 엑스레이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고, MRI나 뭔가 다른 추가 검사를 해보고 주사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런 경우는 뭔가 시술이든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증상이 생긴 지 3개월, 6개월 미만이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약물 치료, 물리치료 정도로 잘 컨트롤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그걸로 해결이 안 돼서 통증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주사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오래 타다 보면 엔진이 좀 망가지고 이러면 우리 엔진 오일 좀 갈아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연골 주사라고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치료제 개념으로 나온 게 DNA 주사, 프롤로 주사 이런 게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 하는 건 자기 몸에서 피를 뽑아서 걔를 좀 걸러서 무릎 안에 넣어줘서 연골을 좀 좋아지게 하는 이런 개념의 주사가 PRP 주사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주사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가장 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비용적인 측면도 중요할 거고요. 대개는 연골 주사는 본인이 내는 비용은 한 1, 2만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 DNA 주사 이런 주사들은 한 5, 6만 원 이 정도 될 거고, 저런 프롤로 주사는 한 10만 원 돈 가까이 될 거고, PRP 주사 이런 건 30만 원 돈이 됩니다. 가격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이유는 어떤 녀석들은 국가에서 이 치료는 너무 일반적이고 많은 사람이 하니까 의료 보험으로 해줄게. 그래서 연골 주사도 사실은 그냥 가격만 놓고 한 5, 6만 원 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한 4, 5만 원 정도를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1만 원만 내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주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비보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들마다 측정해놓은 가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대개는 뭐 1,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 정도 선에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좋아집니다. 좋아지긴 하는데 좋아지는 강도가 내가 10개만큼 아팠는데 다음날 0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스테로이드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10이 0이 되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 10이 한 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이 5가 되는 과정도 다음날 짠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대개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봤을 때 열에서 5개가 됐어? 그럼 굉장히 맞는 주사입니다. 그 다음 주사 맞아서 5에서 한 3, 그 다음에 3에서 2 이렇게 조금씩 줄여다 간다고만 하면 본인한테 맞는 주사니까 그 주사를 하시면 되고, 조금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1, 2주 정도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되게 주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이건 뭐 한 20년 전에, 예전에는 막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거를 굉장히 과하게 많이 썼어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주사입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건 그야말로 증상을 가려주는 겁니다. 내가 연골이 아파? 주사를 맞아서 이 통증을 잠깐 가려주는 거예요. 잠깐 가려서 오늘 안 아프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를 더 키우는 거죠. 그 운동선수들 그거에서 경기를 확 늘어나가지고 멋진 장면 보여주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걸 스테로이드를 계속 하다 보면 선수 생활이 1년, 2년이면 끝나게 버리게 되고 이렇게 뭔가 안 좋은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한 생각들만 가지고 이게 주사를 맞으면 안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드린 이런 주사들은 진짜로 일주일 간격으로 뭐 한 100번까지 맞아도 요즘은 다 문제가 안 될 만한 주사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많이 맞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효과만 있으면 3번, 5번 이상 맞아도 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3번에서 5번 정도를 맞아봤는데 효과가 덜하다 이러면 이 치료가 아닌 거죠. 이제는 거의 중단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주사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 통증이나 이런 게 좀 따로 있는데요. 연골 주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제일 안 아픕니다. 환자분들이 이 컴플라이언스가 제일 좋아요. 근데 저런 프롤로 주사나 이런 거는 맞고 나면 아무래도 인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꽤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PRP 주사도 조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고, DNA 주사나 뭐 콜라겐 주사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고, 일반적인 연골 주사랑 PRP 주사나 뭐 프롤로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통증 정도. 환자분들이 뭐 허리 주사도 되게들 많이 맞고 오시거든요. 제가 어머니들이 막 무릎 주사나 이런 거 맞기 전에 겁내하시면 허리 주사 맞아보셨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한번 맞아봤다고. 그거 아픈 거야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주사 치료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나 그렇게 막 이런 주사를 오남용하거나 이랬지, 요즘은 대개는 3번에서 5번 정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다들 하십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는 걸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사 맞는 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또 하나는 주사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좀 좋아졌다고 다음날 연골이 생기거나 인대가 짠 하고 살아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서 좋아졌으면 이제는 내 무릎이 조금 나아가는 패턴으로 가는구나. 그럼 내가 이 나아지는 걸 조금 더 도와주려면 내가 이 무릎에 뭘 하면 되지? 이걸 같이 고민해 주셔야지, 치료는 의사가 주사로 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놀아야 되겠다 이러면 망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 병원에 한 번은 가보세요. 어쩌다 한 번 아픈 거 가지고 병원에 꼭 가셔야 된다는 메시지보다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러닝을 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 못 하겠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해야 돼? 뭔가 자기의 일상을 깨는 뭔가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긴다고 하면 근처 병원에 가서 복잡한 검사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보고 정형외과에서 한번 얘기만 들어봐도 이게 뭔가를 해야 되는 병인지 아니면 그냥 조금 기다려봐도 되는 병인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면 그냥 한번 가서 엑스레이 한 장 정도 찍고 체크업을 한 번 정도는 빨리 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